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계획 수립 단계인데요. 자, 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딱 세 가지를 딱 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 돼요. 아셨죠? 자, 뭐냐면 먼저는 표적 문제 선정을 여기서 해요. 표적 문제를 선정한다. 알았죠? 표적 문제를 선정하고, 자, 그 다음에 목적을 설정해요. 근데 이 목적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목적과 이제 목표는 다르지만, 목적을 설정한다 또는 목표를 설정한다. 그걸 여기서 해요. 아셨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인데, 이걸 계약의 공식화라고 해요. 또는 계약서 작성.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세요. 알았죠? 얘하고 얘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 아, 이거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한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거의 167쪽에 보니까 제일 위에 보니까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목적의 설정, 목표 달성 방법의 구체화, 행동 과정의 선택을 포함하는데, 그죠?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지금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2번 봐보세요. 제일 두 번째 보니까 계획의 주요 단계 나와 있죠. 표적 문제를 찾는다.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하면 돼. 표적 문제를 뭐 한다? 찾기 한다. 표적 문제를 찾는다. 알았죠?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적 문제 선정 있잖아요. 여기. 그죠? 표적 문제 선정. 요게 뭐냐면 문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게 똑같은 말로 문제의 그 다음 보면 우선순위를 정함이라고 나와요. 문제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죠? 거기 문제 우선순위. 그러니까 표적 문제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거든요. 아까 이 문제를 몽땅 발견했잖아요. 그죠? 문제를 몽땅 발견해서. 근데 그 문제들 중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시급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 그걸 이제 클라이언트의 주호소라고 하는데, 주로 호소하는 주호소.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시급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문제. 그게 바로 표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표적 문제를 먼저 찾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시급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표적 문제를 찾아서. 근데 표적 문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대여섯 가지가 됐어. 그러면 그 표적 문제들 중에서 문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 문제가 선정된 거예요. 그것이 여기 표적 문제가 선정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면. 왜 그러냐면 표적 문제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선정해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세 가지를 표적 문제로 선정하거든요. 알았죠?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표적 문제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문제 우선순위를 정하면 표적 문제가 선정이 돼버린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거기 문제를 욕구로 전환하고 이거 나와 있는 그 3단계, 4단계는 몰라도 되고요. 거기 이제 5단계 목적 설정했고, 클라이언트 그 목적을 목표로 구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추가시키면 돼. 이제 여기다 하나 목적 설정 다음에 하나 추가시키면 되는데, 거기 보니까 클라이언트 과업을 구청한다. 그죠? 클라이언트의 과업을 구체화한다. 또는 이제 목적을 목표로. 그래서 목적을 목표로 구체화한다. 또는 클라이언트의 과업을 구체화한다. 그 다음에 계약을 공식화한다. 거기 이제 OX 문장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 성과 목표를 정하고 클라이언트 과업을 구체화한다. 그죠? 순서가. 그죠? 이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개인 목표 설정 봐보세요. 그 아래 이제 계획 과정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변화 과정에 클라이언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수단으로 제공된다. 자, 그런데 표적 문제 선정 168쪽으로 와서 표적 문제 선정. 표적 문제가 뭐냐? 사전 과정에서 드러난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쉽이 해결해야 할 문제. 이게 바로 표적 문제다. 그죠? 여러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주어와 서술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알았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기술한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표적 문제의 선정 지침. 시급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 상황을 대표하고 있다.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만 선정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가능한 많이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틀리는 것이고.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표적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를 해야 돼요. 표적 문제를 클라이언트와 함께 협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 문제는 이제 해결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문제여야지 되죠. 그죠? 그래서 거의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을 중심으로 한다면 틀린단 말이에요. 협의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양자가 모두 문제라고 여기며 해결하기를 바라는 합의된 문제. 그죠? 어느 한쪽만의 의견에 따라 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중 어느 한쪽에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모두 표적 문제로 선정한다. 틀렸죠? 이 표적 문제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술론에 가게 되면 과제 중심 모델을 공부할 거예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이게 다. 뭐 이거 표적 문제, 목표 설정하고 과업을 구체화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계약서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과제 중심 모델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알았죠? 통합 모델이라고 했던 거. 뭐 경험적 자료를 중시 여기고 그랬었죠. 자, 어떻든 이건 이제 기술론에서 공부할 거고, 자, 거기 이제 개인 목표 설정 주위에 보면 목적, 골과 목표와 달리, 그죠? 목표, 오브젝티브, 그죠? 목적과 목표는 다르다. 목적은 장기적이다. 그리고 긍극적 결과다. 목표는 단기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목적을 더 구체화시킨 것이 목표죠.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목적은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죠? 자, 목표 설정의 중요성. 자, 개입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개입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개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준다는 점. 개입이 종결 후에 그 결과를 평가할 때 목표의 기준이 된다는 점. 목표 설정을 위해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간의 합의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표적 문제도 서로 협의해가지고 결정하고요. 목적도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169쪽 바부 제시할 위해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합의를 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개입이 끝난 후에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자, 목표 설정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 주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고 달성 가능해야 한다. 기관의 능력과 기능 수준의 서준에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 보니까 성장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형태, 명시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나와 있죠. 그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에 맞는 것이어야 하고, 그죠? 그 기관의 기능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니을에 보면, 자, 어떻든 목표 설정 지침도 여러 번 나왔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목표 평가 기준이죠. 애간의 목표 선정 지침이 나왔어요. 스마트. S는 스페시픽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죠? M은 measurable, 즉 측정 가능하게. A는 attainable, 즉 달성 가능. 거기 보면 실현 가능, 그게 달성 가능이잖아요. 결국 실현 가능, 그죠?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 가능, 그죠? 현실 가능. R은 result oriented, 결과 지향적.
과정지향적인 게 아니라. T는 타임 프레임, 시간 구조, 즉 시간적 제한, 제한적인 시간. 외우세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계약은요. 그 계약의 중요성이 나와 있긴 한데, 거 보면 이제 어떻든 계약의 개념,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가 수립된 목표에 대해 합의하고 각자의 역할과 과업에 대해 동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는 약속의 과정이다. 그죠? 계약서는 클라이언트만 작성한다. 아니죠? 자, 각자 역할과 과업에 대해 동의를 한다.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계약의 중요성, 계약을 작성함으로써 개입 활동의 성공 여부를 높여주게 되고, 계약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아직 실시되지 않은 개입 과정에 대해 막연함과 두려움, 불안, 의심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 계약 자체는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협약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죠? 거기 이제 클라이언트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회복사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게 되고, 계약은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사와 합의될 수 있도록 조정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클라이언트의 통제 능력을 증대시키고,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되고, 그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 계약에 포함될 내용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과거에 나왔잖아요. 근데 똑같이 과제 중심 모델에서도 계약서가 나오거든요. 이거 그대로 과제 중심 모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과제 중심 모델에서도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이렇게. 그게 이제 중요한 논점은 아닌데, 171쪽으로 와서 계약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이게 이제 사회복사의 과제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과제도 있어요. 과제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역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참조만 하세요. 자, 개입 단계로 가겠습니다. 이제 개입 단계로 가면, 자, 113쪽으로 가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냐, 개입 단계에서는 결국은 이제 173쪽에 보면 개입 단계의 개념,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하여 결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하는 단계이죠. 그죠? 변화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의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거기 목표와 원칙은 나오지 않았고, 밑으로 내려서 개입 단계의 과제 보니까 변화 전략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변화 전략을 수립한다. 그죠? 구체적인 변화 전략 수립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평가한다. 특히 이제 이 개입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점검이에요. 그 다음에 재사정이에요. 재사정하는 거. 그 다음 평가는, 자, 우리가 이제 이 평가는 개입 단계에서 하는 평가를 무슨 평가라고 하죠? 자, 개입 중에 하는 평가가 무슨 평가예요? 형성 평가. 자, 종결할 때 하는 평가, 여기. 평가 종결할 때 이 평가, 여기. 얘는 총괄 평가. 그죠? 얘는 형성평가, 얘는 총괄평가.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어떻든 여기 점검한다. 그 다음에 평가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형성평가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거기 OX 문장 보니까 제공된 서비스의 과정평가를 하는 거죠. 총괄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개입 단계는 과정 및 총괄이라고 해서 틀렸고, 계획 수정 필요 시 재사정을 실시한다. 그래요. 예, 재사정을 하는데, 이 재사정은 이제 사례관리 쪽에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어떻든, 자, 여기 점검과 재사정은 개입 단계의 주요 과업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거기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이제 구분해야 돼요. 근데 거기 직접적 개입, 주로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인지, 문제 행동, 그 다음에 문제 상황과 자원에 대한 통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적 측면에 욕구나 문제에 초점을 둔다. 그죠? 직접적 치료 방법이라고도 한다. 그죠? 예. 심리 내적 측면. 직접적 개입.
자, 근데 간접적 개입, 환경적 자원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돕는 과정 활동이다. 그래서 가족 환경 자원을 보충하거나 서비스 조정에 관련된 활동, 사례 관리와 같은,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계획과 개발을 위한 활동, 환경의 조작, 즉 클라이언트를 다른 환경으로 배치하는 거. 학대받은 아동이 있을 때 그 아이를 일시보호 시설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 이제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의 조작인데, 그 다음 이제 옹호 활동, 이런 것들이 간접적 개입이에요. 알았죠? 이거 시험 은근히 잘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용어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얘들은 잘 알고 있어야지 돼요. 알았죠? 20, 21회 나오고 20이 안 나왔지만 어떻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결 평가로 가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그 우리 다음 시간이 이제 사례 관리인데, 사례 관리 내용 거기 189쪽 봐보세요. 사례 관리의 과정이 나와요. 사례 관리의 과정에서 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사례 관리 과정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사례 관리에서는 첫 번째 단계가 사례 발견이에요. 근데 그걸 아웃리치라고 나와있죠. 2번에 보니까 아웃리치. 아웃리치 보이세요? 여기가 1번이에요. 사례 관리. 사례 관리는 근데 이 접수를 아웃리치라고 해요. 알았죠? 또는 사례 발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번은 자료 수집이 없죠. 2번 두 번째가 뭐예요? 사정이 나오네요. 양가로 2번. 그죠? 2번이 여기네요. 두 번째. 3번이 계획 수립 나오죠? 계획. 그죠? 3번이 여기 나왔어요. 근데 4번이 개입이죠? 그죠? 5번이 뭐예요? 5번이 점검이에요. 6번이 재사정이에요. 그 다음에 7번이 평가 종결이에요. 제가 왜 이걸 그린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면 사례 관리의 과정에서는 본래 점검과 재사정은 우리가 실천 과정에서는 개입 단계 안에서의 과제들이거든요. 해야 할 활동들. 알았죠? 해야 할 과제인데, 과업인데, 그런데 사례 관리에서는 개입 다음에 점검, 점검 다음에 재사정으로 가요. 이거 구분한단 말이에요, 단계를. 그리고 이제 거기 재사정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90쪽 제일 아래.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적합성, 개입 계획 변경의 필요성, 변화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보통 3개월, 6개월 단위로 시행되는 공식적 점검이 일어날 볼 수 있다. 알았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종결 평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가 짧으니까 좋죠? 자, 사례 관리도 이제 내용이 많지 않아서 사실상 이제 실천은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 평가 종결 쪽으로 가게 되면 177쪽입니다. 이번엔 나오지 않았죠? 종결도 결국 종결 단계의 과제가 시험에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핵심 이론 노트에서는 이거 한 강의에서 다룹니다. 접수부터 평가 종결까지 한 강의로 다 다루게 돼요. 아예 한 챕터로 구분을 해놨어요. 핵심 이론 노트에서는. 그렇죠? 표로 그냥. 네. 177쪽 보면 77쪽 종결 단계 사회복지의 실천의 마지막 과정으로 목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점적 개입 과정을 끝맺는 거다. 거기서 목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밑줄. 종결은요, 클라이언트가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나 이제 더 이상 안 올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잡어? 그냥 끝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종결은 목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끝나는 거예요. 종결의 유형 보니까 거기 이제 시기상조의 클라이언트 일방적 조기 종결, 또는 거기에 시간 제약에 의한 종결, 시간 제한적 개입 모델에 따른 종결, 그 다음에 시간 제한 없이 개방형 모델에서 계획된 종결, 여러 가지 종결의 유형이 있다. 알았죠?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기출표기 되어 있는 거 봐보세요. 종결 단계 과업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네, 요건데, 자, 적절한 종결 시기를 결정한다. 종결을 계획한다. 종결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종결을 계획하는 것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종결 단계에서요. 알았죠? 종결 시기 정하기. 알았죠? 이거를 바로 이제 종결을 계획하기. 여기서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알았죠? 요거. 그래서 이제 종결 시기를 알려줘야죠. 이제 이 종결 단계에서. 그래야 이제 여기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준비를 하게 되니까 종결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서적 반응 상호 해결했죠. 양가 감정 다루기 그거예요. 요거 아까 적었던 거 요거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거 정서적 반응 다루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효과 유지 강화 성과 유지하는 거. 그다음 이제 목표 달성 평가. 목표 달성 평가가 바로 효과성 평가예요. 효과성 평가는 총괄 평가라고 했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 OX 문장에 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여기죠. 서비스 제공하는 건 개입 단계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미래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거. 특히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종결한 경우에라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종결하시면 다음에 우리 기관 못 오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일방적으로 종결했다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꼭 오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기관 또는 외부 자원의 클라이언트를 의뢰하는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 계획. 사후관리, 여기 사후관리 있죠. 이 사후관리 계획을 여기서 수립해요. 그러니까 얘가 계획 수립으로 끝나니까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세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결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종결 상황이 클라이언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종결된 그 상황에 맞게끔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평가 단계는 우리가 그 기술론의 정리가 아까 잠깐 봤는데 거기에 이제 정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거든요. 평가는 기술론에서 나와요. 그렇죠? 기술론 마지막에 이제 기술론 마지막에 이제 기록과 평가인데 거기서 나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때 평가, 종결 단계에서 하는 평가는 총괄 평가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는 안 보겠습니다. 따로 기술론에서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179쪽으로 와서 사후 지도예요. 사후 세션 사후 관리라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종결 후 2개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죠? 계획 과정에서 얻은 이득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종결이 이루어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클라이언트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시험에 사후 관리는 수시로 한다. 개입 중 수시로 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개입 중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종결 후 2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하나만 좀 추가시키면 뭐냐면, 제가 기술론의 그 단일 사례 연구 공부할 때요, 단일 사례 실천 과정과 이제 이렇게 통합된다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여기가 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입 전, 여기가 개입 전이잖아요. 개입 전이 뭐예요? 여기까지가 기초선이죠. 그죠? 기초선. 그다음 이제 여기 개입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개입 단계 B죠. 개입 국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 평가에서 문제가 이게 나온 건데, 그 기초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아닌 걸 고르시오. 답은 형성평가가 답이었어요. 형성평가는 개입 중에 하는 거죠. 근데 기초선 자료 수집은 개입 전에 하겠죠. 그러니까 기초선 자료 수집에서 형성평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이제 기술론에서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이게 절차를 그렸으니까 여기서 좀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이제 마지막 실천은 마지막 사례 관리입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도 뭐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